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 맡았죠. 김종인 선대위원장,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 얘기를 빗대서 한 건데요. 못 살겠다 알아보자. 1960년대죠. 그때 구호인데 지금 이제 그게 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좀 맛이 간 분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글쎄요, 저하고도 참 가까운 호영호재하고 네. 존경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좀 맛이 가신 분 같아요. 아니 박근혜 당선시켰다. 문재인 당선시켰다. 둘이 다 틀렸다. 황교안은 되는 사람입니까? 참 맛이 간 그 형님에 대해서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언행을 쓰시는지 참 아쉬워요. 장성철 소장 선대위원장 취임하고 뭐 첫 번째 발언은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 내놓은 메시지라고 봐야죠.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구호가요. 결국에는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거고요.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엔 믿지 마세요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전국이 여당에게는 좀 유리해졌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 방역, 대처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닥 민심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마스크 2장밖에 못 구하는 나라가 됐느냐라는 것. 우리나라보다 되게 방역 체계가 떨어지고 좀 더 못 사는 베트남, 몽골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관리되고 사망자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러한 삶은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이 정권을 지지하면서 더 이상 연속하지 말자. 그래서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거 구호인데요. 야당의 선거 구호로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의견 어떠실까요? 차라리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64년 전에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선거운동 구호가 64년 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950년대에 나왔던 그런 선거 구호인데 그 구호가 지금 2020년대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경제적으로 지금 무능력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실제 그 말이 주는 의미가 사실은 다른 부적절한 감정을 같이 불러일으킨다는 게 사실은 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지금 10대 혹은 20대인 젊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해본다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저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저분은 아직도 1950년대 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나 취지는 알겠지만은 그 구호나 이런 것들이 좀 현대적으로 바뀌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패착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4년 전 자유당 정권 때 민주당이 내건 구호였던가요? 네. 정기환 평론가? 뭐 이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좀 올드 버전, 지나간 유행가. 자 그러면 저 말씀대로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집권하는 누가 대통령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김종인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 국민들이 자연히 이제 질문을 할 거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수권 능력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는 확신 또는 믿음 또는 국민의 신뢰 이런 것이 맞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 실책이 많았다.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갈아보자고 하면 그다음에 갈아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으면 저기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민들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은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면 대안을 놓고 경쟁해야 하고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오로지 때리기만 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 저는 저 어르신이 과거에 비해서는 스마트 버전, 총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때 당시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그러니까 자유당이 구호를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는 뭐라고 하셨나요? 일단은 사실은 지금 국민들 생활이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 한복판에도 공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못 살겠는 건 사실 맞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지려면 이승만 때는 진짜로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든 갈아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퇴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야당에서 그 거대 야당에서 하는 게 갈아봤을 때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당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야당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 제가 이상하게 오늘은 미래통합당을 옹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갈아보자라는 게요. 지금 대통령과 권력을 갈아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권력을 갈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집권 세력은 4+1이라는 임의단체를 갖고 모든 법안과 예산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대한민국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자,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게 힘을 모아줘서 잘못된 법안들을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총선입니다. 예.